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종입니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자공업의 발전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인 전자공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넷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전자공업이 수입 대체형으로 출발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로 전자공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며, 셋째로 전자공업의 수출 산업화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관해서 봅니다. 먼저 수입 대체형 전자공업의 출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 전자공업의 첫 걸음은 1959년 금성사, 현 LG전자의 라디오 생산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로 크게 히트한 락히화학, 현 LG화학의 사장 구인회가 금성 합성수지 공업사를 세웠고, 그 명칭을 금성사로 변경했습니다. 1958년 초 새로운 사업거리로 라디오 국산화를 선택한 구인회는 서독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1959년 11월 첫 제품을 생산 출고하였습니다. 바로 사진에서 보는 A501 라디오입니다. 지금 봐도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뇨 전기의 진공관을 비롯한 외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단순 조립한 제품으로서 시중 전파상이 외국산 부품으로 전축이나 확성기를 조립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후 금성사는 다양한 사양의 라디오를 생산했으나 성능이 미국산 라디오보다 못해서 잘 안 팔렸습니다. 미군 PX에서 월 12,000대가량 밀반출되는 라디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증가하고 적자가 누적되자 락히그룹 내에서는 회사의 존폐까지도 거론하던 중 정부의 시책 덕분에 금성사는 기사회생하였습니다. 하나는 5.16 군사정부가 미군 PX 물품의 밀반출을 강력히 단속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시책을 농촌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정부와 신문업계가 1962년 7월부터 농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1960년 몇천 대에 불과하던 금성 라디오 판매 대수는 1962년에는 13만 7천 대로 급증하였습니다. 전자공업의 두 번째 발걸음은 전화 교환기의 국산화였습니다. 전화 교환기는 일제시대 이래 일본의 스트로저식을 사용해 왔으나 1959년 이승만 정부가 미 원조 자금으로 전화 교환기 국제 입찰을 실시하면서 독일 지멘스사의 EMD식 제품을 선정하였고, 이후 교환기 시장의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독일 지멘스사 제품을 선택한 것에는 이승만의 반일주의가 작용했습니다. 금성사의 구인회는 1964년 6월 지멘스사와 350만 마르크의 차관과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고 EMD식 교환기 국산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종래 스트로저식 교환기의 유지 보수 및 부품 공급을 하던 동양정밀, 약칭 OPC 역시 스트로저식 교환기의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흑백 TV가
새 국산화 품목으로 등장하였습니다. 1961년 국영 KBS의 TV 방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금성사는 일본 업체인 히다치 제작소와의 제휴를 통해 TV 생산을 시도하였습니다. 금성사는 1963년 1월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자 7명을 히다치 제작소에 파견하여 기술 연수까지 시켰는데 국가 외환 사정 때문에 부품 수입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1963년에는 외화 고갈로 외환 위기에 조짐이 있었습니다. 외환 사정이 다시 나아지는 것은 1965년부터여서 금성사는 1965년 말에야 TV 부품 수입 허가를 받고 1966년 8월 19인치 진공관 TV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금성사가 내놓은 TV VD191입니다. 191은 19인치 1호라는 뜻입니다. 역시 지금 기준으로도 손색 없는 디자인의 TV입니다. 가격은 정부의 세금 조정 덕분에 63,5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원가가 44,000여 원이었는데 적정 이윤 10%를 더하고 여기에 물품세 30%가 붙었습니다. 사치품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이 금성사 TV 가격은 동급 일제 TV의 60% 정도로 쌌지만 근로자 평균 연봉에 달하였습니다. 2000년대 한국인의 감각으론 중대형 승용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금성사 TV는 그해 말까지 5개월도 안 되어 1만 대를 팔았습니다. 당시 TV 보급 대수 10만 대에 불과했는데 일거에 그 10분의 1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업체들도 해외 업체와 제휴하여 TV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1967년에 동남전기가 일본 샤프와 한국 마벨이 미국 RCA와 제휴하여 TV 생산에 나섰습니다. 300여 종의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TV는 자동차가 기계공업에 꽂힌 것처럼 당시 전자제품의 총화였습니다. 1969년에는 1위 기업 집단인 삼성의 이병철도 전자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삼아 전자공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병철은 1960년대 전반에 야심차게 투자한 한국비료의 밀수 사건에 연루되어 그 책임을 지고 한비를 국가에 헌납하고 한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1968년 초 이병철은 경영에 복귀하면서 전자공업에 신규 투자를 검토했습니다. 6월 삼성전자 사업 인가를 신청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삼성은 1969년 1월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3월에는 일본 산요전기와 합작 투자로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TV, 라디오, 스피커 등을 생산하겠다고 정부에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삼성은 생산된 TV의 85%를 수출하고 15%만 국내에서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금성사가 중심이 된 기존 업계는 이에 강력 반발하여 합작사 설립을 인가하지 말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금성사가 중심이 된 업계단체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 삼성전자의 전자공업 진출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동아일보 1969년 7월 1일자에 게재한 것입니다. 이 진정서에서 기존 업계는
삼성은 이미 중소기업을 위시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TV, 라디오 등이 아니라 다른 신분야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 업계 편을 들었습니다. 삼성이나 사뇨는 생산품의 15% 국내 판매가 꼭 필요했으나 합작 및 전자공업 진출을 무산시킬 수는 없어서 제품의 전량 수출을 약속했습니다. 삼성은 그 조건으로 9월 합작 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 박정희 정부는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였으나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면 기존 국내 자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국 자본의 진출은 막았던 셈입니다. 삼성은 합작사로서 12월 삼성 사뇨전기를, 1970년 1월에는 삼성 NEC를 설립하였습니다. 삼성 사뇨전기는 삼성전자와 사뇨전기, 스미토모 상사의 합작사로서 TV, 라디오를 생산할 업체였으며 삼성 NEC는 삼성전자와 NEC, 스미토모의 합작사로서 진공관과 브라운관을 생산해 삼성 사뇨전기에 납품할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세계 전자공업 부문에선 생산 기지의 국제적인 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흑백 TV 시장에 일본 업체들이 진출하여 기존 미국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노동 비용을 무기로 미국 가전 시장을 잠식하자 미국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 이전해 경쟁력을 유지하려 했는데 그 투자가 집중된 곳이 대만과 멕시코였습니다. 특히 대만이 미국 전자업체 투자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이에 일본 기업 역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흑백 TV 조립 공장을 아시아 지역, 특히 대만으로 옮겼습니다. 한국도 이런 국제 동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국도 이 국제 전자업체 생산 기지의 후발국 이동에서 소외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단독 투자나 합작 투자 형태로 대거 진출해 왔습니다. 1965년경부터 코미, 시그네틱스, 페어차일드, 모토로라 등의 미국계 트랜지스터나 집적 회로 IC, 컴퓨터 다이오드 제조업체들이 구로공단 등지에 조립 공장을 세워서 조업을 시작했는데 국제업체 중 코미만 일본계였습니다. 이 국제업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저렴하나 양질의 노동력이었습니다. 1967년 한국 여공의 월 임금이 4,000원 정도였는데 일본의 경우 제조업 부문 노동자의 월 임금이 그 9배인 36,000원이며 미국의 경우 월 평균 15만 원, 약 500달러나 되었습니다. 한국 근로자 임금이 일본의 9분의 1, 미국의 37분의 1에 불과했으니 한국에 조립공장을 세울 만한 유인이 충분했습니다. 1966년 8월 외자도입법을 제정해서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이윤송금 제한을 없앴으며 1967년 7월 상공부 고시로 외국인 투자 전자제품 업체에 대해 수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는 등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대신 그 생산 전자 부품과 제품을 전량 수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실상 투자 금액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트랜지스터나 반도체를 조립, 가공하는 업체로서
간단한 설계만 갖추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민간 업체의 주도로 전자제품의 국산화가 시작되자 정부가 그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릅니다.